드디어 13강 마지막 강 하위문화. 1번 하위문화의 사례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보자 그랬어. A 집단은 현대문명에 대한 중요한 말은 요거야. 저항. 저항의 표시로 자동차 대신 마차를 이용하거나 걸어다닌다. 이들은 주류사회 가치를 주류 문화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지. 전수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며 자신들만의 신념에 따른 전통을 고수한다.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 반문화예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가는 반문화에 해당되는 내용이구나. 나는 을국의 젊은 층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상용화되었습니다. 이들에게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환경,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로 중요한 말은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랬어. 그러면 젊은이들 세대에서만 이 문화가 공유되고 있어 라는 거니까 요거는 세대 문화에 해당이 되겠다. 세대 문화는 하위 문화의 한 종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면 하위 문화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그러면 1번부터 5번 살펴보자. 가에서는 문화가 지나치게 상품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요거는 이후에 배울 대중문화와 관련된 내용이야. X. 2번 가에서는 하위 문화가 기존의 주류 문화로 대체되는 과정이 나타난대. 우리가 반문화도 하위 문화라고 불렀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지금 주류 문화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가의 글에서는 확인할 수 없죠. X. 3번 나에서는 세대 문화가 전체 사회의 문화를 다양하게 하는 양상이 나타난대. 요거는 지금 보면 하위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졌어. 새로운 세대 문화가 만들어져갖고 문화가 하나 더 생겨났단 얘기지. 그러면 그 사회 전체 사회는 문화가 하나 더 생긴 거니까 더 다양해진 거네. 그러면 3번은 맞는 말이지. 3번. 2번 A부터 C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보자. 단 A부터 C는 각각 주류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랬어. 그럼 네모 읽어볼게요. A는 한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공유하는 문화이다. 이 얘기는 주류문화입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 진술은 거짓이다. 그랬어. 그러면 A는 뭐는 아니다. 주류문화는 아니다. 한 사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화는 C에 해당된다. 라는 진술은 참이다. 그러면 C는 지역 문화라는 거니까 하위 문화에 해당이 되겠다. 지역 문화도 하위 문화의 한 예입니다. 라고 공부를 했었거든. 그럼 하위 문화입니다. 라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해. 자, 그러면 그 다음 진술 읽어보자. A와 C의 총합으로 B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진술은 참이다. 아하, B가 전체 문화겠구나. 즉 주류 문화에 해당이 되겠구나. 그러면 A는 자동으로 반문화에 해당이 되겠네. 그리고 아까 A는 주류 문화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A는 반문화가 되는 거고 B가 주류 문화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제 보자. 모든 A는 C에 해당이 된다. 즉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이 된대. 요거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야. 맞아요. 1번.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한 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주류 문화가 아닌 일부의 특정 집단만 향유하는 문화를 우리가 하위 문화라고 불렀는데 반문화도 그에 해당되는 유형이다. 라는 걸 꼭 파악해야 돼. 자,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 반문화는 어디에 속하지만 하위 문화에 해당이 되지만 하위 문화가 반문화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3번.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그랬어. 자, 여기를 보면 세 번째 줄에 온라인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사용이 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신조어는 그들의 소통을 위한 매개로 활용되어 자기들끼리 친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조어를 모르는 기성세대는 말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소통 단절을 불러올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자. 1번,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를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글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신조어가 그 나라 사람들 모두가 사용하는 언어로 변경되었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2번, 세대 간 문화의 이질성이 약화되는 거야? 아니죠. 세대 문화로 인해서, 즉 신조어로 인해서 소통 단절까지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이질성은 강화되는 거야. 얘들아, 이질성은 서로 다른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서로 성질이 달라져서 점점 소통도 단절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2번은 X. 3번, 대중매체가 고급 문화의 대중화를 견인한다. 이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4번, 특정 세대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주류 문화에 저항한대. 저항하는 건 반문하고, 신조어가 지금 기존의 사회에 저항하기 위한 반항의 의미로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X. 그러면 답은 5번이야. 확인해보자. 특정 하위 문화가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들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 아까 여기 나왔던 내용이야. 그들끼리의 친밀감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했는데, 얘들아 너희들은 다 읽어봐. 선생님은 여기 밑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할게. 1950년대에도 지속된 침묵의 연합이라는 사회 전반적인 풍토 그랬거든. 그러면 전반적인 분위기였어 라는 거니까 침묵의 연합은 주류 문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부터 일어난 학생 봉기는 전쟁 희생자로 자신들을 포장해온 부모 세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전쟁에 대한 죄의식의 부재를 공적 논쟁의 장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분위기에 대한 저항의 의미에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당시 젊은 세대가 공유했던 집합적 죄의식, 얘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문화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1970년대 들어서면서 공적 의례의 중심 서사가 되었고 대중문화의 소재로 빈번히 사용되는 등 독일 사회의 지배적인 기억 문화가 되어갔다 그랬어. 그러면 집합적 죄의식은 초반에는 기존의 그 주류 문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였지만 1970년대 접어들면서 주류 문화가 되어갔다. 그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 보기 보자. 기억. 1950년대 독일 사회에서 기억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였어 그랬으니까 주류 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1960년대 후반 독일 사회에서 니은은 반문화의 성격을 띠겠죠. 읽어보면 그때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저항의 의미였어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 그러니까 니은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귿. 니은은 기억과 달리 독일 사회 지역 문화입니까? 지역 문화는 하위 문화고요. 니은은 반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X. 리을. 지배적인 가치에 도전하는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화한 사례가 나타났죠. 맨 아랫줄에 보면 지배적인 기업 문화가 되어갔다. 요 얘기가 반문화였던 집합적 죄의식이 주류 문화로 변화하였다라는 내용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 4번입니다. 5번. A부터 C는 각각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A와 B와 C가 각각 무엇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네. 유일신을 숭배하는 네모교를 오랜 기간 국교로 유지하고 있던, 그러면 갑국은 네모교를 모든 사람이 믿었어 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갑국의 내모교는 주류 문화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상신을 숭배하는 땡땡교가 유입되었습니다. 갑국에서 땡땡교는 처음에는 일부 집단만이 공유한 A였습니다. 뭐 저항한다 막 이런 얘기 없이 일부의 집단만이 공유하는 문화였어 라고 나왔으니까 A는 하위 문화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런데 땡땡교 신자들이 갑국의 B인, 갑국의 B는 아까 무슨 문화였어요? 주류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 주류 문화를 부정하면서 땡땡교는 C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문화, 저항하는, 부정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까 C는 반문화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지 확인할게. 1번 A는 B와 달리 시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정되나요? 하위 문화도 주류 문화도 반문화도 모두 다 상대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X. 2번 B는 주류 문화는 반문화와 달리 문화 다양성의 증가에 기여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B는 주류 문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거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문화만을 공유하고 있으면 그 사회의 문화는 다양할 수 없겠지. 하지만 C 같은 경우는 저항하는 의미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주류 문화와 반대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문화일 거거든? 그러면 새로운 문화가 하나 더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화는 조금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C가 더 다양성 증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번 C는 A, B와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다. C는 반문화고 A, B, 하위 문화, 주류 문화와 함께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동학 또는 천주교 이런 애들이 조선시대에 유교, 도교, 불교 막 이런 애들하고 한 사회에서 함께 공존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X. 4번 A, B는 C와 달리 해당 문화를 향유하는 구성원의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나요?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은 모두 다 그 문화로 인해서 구성원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모두라고 바꿔줘야 돼. 그러면 답은 하나 남았네. 5번 C는 A에 해당되지만 아까 했던 얘기죠. 반문화는 하위 문화에 해당하지만 하위 문화가 반문화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치. 하위 문화가 모두 다 저항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답은 5번이야. 6번 다음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첫 번째 글을 읽으면 첫 번째 줄에 빈민가 출신 젊은이들이 주류사회 가치관에 상충 부딪히는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드러내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요거는 기존의 주류사회에 반대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음악이란 얘기야. 그럼 얘는 반문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거네. 그런데 해당 장르가 음악산업의 주류로 자리 잡으며 본연의 색채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문화가 뭐로 바뀌었다? 주류문화로 바뀌었다. 그런 내용 나왔어요. 두 번째 글, 외국의 일부 젊은이들은 사회 전반에 퍼진 삶의 방식, 전반에 퍼져 있다는 얘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향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주류문화야.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경쟁적이더라. 그리고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이야. 그래서 그것을 비판하고 싶어. 저항의 의미를 담고 있네. 그래서 그들만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들만의 새로운 삶의 양식이 주류 문화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역시 반문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보자. 1번. 반문화는 전체 사회에서 주류 문화가 된다.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반문화는 주류 문화에 저항하는 하위 문화일 뿐입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주류 문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번은 성립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1번 X. 2번 하위 문화와 반문화는 모두 세대 간 갈등의 원인이 됩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쵸? X.
일단 반문화라고 해서 모두 젊은이가 만드는 건 아닐 수도 있고요. 모두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반문화는 그야말로 주류 사회에 반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세대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될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하위 문화도 마찬가지지. 뭐 지역 문화 막 이런 것들도 하위 문화에 해당이 되니까 이 말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3번.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구성원에 의해 반문화가 형성된다. 그러네요. 첫 번째 글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글에서도 그렇고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에 저항의 의미로 반문화를 만들었어.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7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보자. A와 B와 C는 각각 주류 문화, 하위 문화, 반문화 중 하나입니다. 라고 나왔어. 그럼 교사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자. 이번 시간에는 ABC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아래 자료에서 기억은 A, 니은은 B에 해당됩니다. C는 아래 자료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네모의 글을 읽어볼게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다수의 유럽계 이민자들이 갑국의 땡땡 지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들은 주로 땡땡 지역의 부두 주변에 정착하며 빈민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당시 이민자들이 고된 노동을 잊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뒷골목에서 추던 춤, 요 춤은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화되었고 초반에는 이민자들만 추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기역은 이민자들만 즐기던 하위 문화에 해당이 되겠다. 하지만 이게 대중화되어서 니은 누구나 즐기는 춤으로 발전하였다. 그랬으니까 주류 문화에 해당이 되겠네. 그러면 A는 하위 문화, B는 주류 문화고 C는 나와 있지 않는 반문화가 되겠구나. 1번 A는 전체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나요? 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화 하나가 더 추가된 거잖아. 그러면 전체 사회의 문화적인 다양성은 높아진 거지. 그래서 1번. 8번.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자 그랬어. 1960년대 미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 단체는 땡땡연합이었습니다. 원래 분위기는 전쟁을 하자라는 분위기였나 봐요. 그들의 운동을 이끈 감정은 주류 사회에 대한 반감과 도덕적인 분노였대. 그래서 얘네가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지. 그럼 분위기, 주류 문화는 뭐였어? 그러면 주류 사회에서는 전쟁을 찬성하는 이러한 분위기에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어 라는 얘기야. 그런데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 집회를 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억은 이 시기에 반문화에 해당이 되겠다. 하지만 동료 여성들을 대하는 남성들의 차별적인 태도는 미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 이들은 여성의 발언권을 제약하였고 여성이 논의를 주도하려 할 때면 종종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남성들은 주류사회의 반기를 들었지만 아까 얘기했죠? 전쟁 분위기를 반대하는 이렇게 주류사회의 반기를 들기는 했지만 남성 우위 문화에는 놀라울 만큼 순응하였습니다. 이게 이 시기의 또 하나의 주류 문화였던 거예요. 여성들 역시 초기에는 이런 차별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소수 여성을 중심으로 차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결국 거대한 물결로 이어져 반전 운동을 넘어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 요거는 기존의 질서를 멈추겠다라는 운동이었던 거죠. 미국 사회에 심오한 영향을 미친 여성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남성 우위 문화를 바꾸고자 여성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야. 그러면 보기 확인해보자. 기억은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다. 아니죠? 기존의 사회 질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반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니은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였나요? 네. 이 시기에는 남성 우위 문화가 주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맞아. 디귿. 현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운동이 아니죠. 그 시기에는 어떤 분위기였어? 전쟁을 찬성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 질서를 바꾸자라고 전개한 운동이 반전운동입니다. 그래서 X, 리을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요거는 뒤에 단원에 나올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니은, 리을, 답은 4번. 마지막 9번 밑줄 친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보자 그랬어. 갑국에서는 손을 씻으면 영혼이 오염되어 목숨이 위험해진다는 전통적인 믿음 때문에 손을 잘 씻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무슨 문화였다? 주류 문화였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감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의사가 손 씻기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갑국의 A지역에서는 손을 잘 씻는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A지역만 이렇게 손을 잘 씻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니까 하위 문화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문화가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대다수의 갑국의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해친다는 이유로 A지역 사람들을 비난하며 리을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였습니다. 갑국에서 손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A지역 사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손 씻는 간단한 행위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자 갑국에서는 손을 잘 씻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생활습관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화하였습니다. 1번 기억은 지배 세력에 반발하여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 사례인가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주류 문화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2번 니은은 주류 문화가 하위 문화로 변한 사례인가요? 아니죠. 일단은 새로운 하위 문화가 만들어진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번 디귿은 문화 변동이 빠르게 진행되어 나타난 문화지체 사례이다. 요거는 다음 단원에서 나올 내용이라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지금은 없습니다. 4번 리을은 지역 문화가 주류 문화에 대항한 반문화 사례입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그 주류 문화 자체가 전통적인 믿음 때문에 손을 씻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한 거야.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5번 미음은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변한 사례입니다. 그러네요. 초반에는 일부의 지역에서만 손을 씻는 문화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하위 문화였는데 그게 각국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랬으니까 주류 문화로 변한 사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